내 말이 우스워? 네 뱃속의 애도 무사 못할 줄 알아? 남편이 욕설을 거칠게 내뱉었습니다. 한밤중 응급실, 형광등 불빛 아래 침대 위에 누워있는 임신 7개월의 여자. 그녀의 배는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혈이 계속되고 있었죠. 침대 위에서 떨고 있는 아내. 남편이 침대 위 아내의 몸을 거칠게 밀쳐버린 거였죠. 산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의사가 급히 남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금 산모에게 손댄 건 범죄입니다. 즉시 나가세요. 남편은 병원을 떠났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서연은 임신 4개월 차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임신이었죠. 연애한 지 6개월 만에 생긴 아이였습니다. 박준혁과 서연은 급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할 때 준혁은 한없이 다정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그는 항상 따뜻한 말을 건넸죠. 서연은 그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 문을 열어 들어간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 이제 좀 편하네. 준혁은 소파에 벌렁 드러누우며 말했습니다. 여보, 짐 정리 좀 도와줄래?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 귀찮아. 내가 알아서 해. 차갑게 대답하는 남편.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연애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며칠이 지나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밥이 왜 이래? 간도 안 맞는데? 준혁이 숟가락을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미안해, 입덧 때문에 제대로 맛을 못 봤어. 입덧? 그게 변명이 돼? 물건을 집어던지는 남편. 서연은 점점 움츠러들었습니다. 임신 5개월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관문이 열렸죠. 어머니가 오셨다. 준혁이 반갑게 맞이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조미숙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돌봐주러 왔다는 명목이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연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미숙은 며느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배가 많이 나왔네. 집은 이렇게 정리해놨어? 네, 어머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 먼지가 여기 쌓여 있잖아. 미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날부터 서연의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죠. 미숙은 며느리를 반말로 대했습니다. 너 이렇게 집안일도 제대로 못해? 어머님, 죄송해요. 배가 불러서 허리가. 애 하나 베는 걸로 무슨 공주병이야? 나 때는 만삭에도 반일 다 했어. 미숙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날이 갈수록 구박은 심해졌습니다. 너 왜 이렇게 예민해? 별것도 아닌 걸로 난리야. 애 낳고 나면 정신 좀 차리겠지. 우리 아들이 너 만나서 고생이야. 미숙은 하루 종일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했습니다. 서연이 잠시 앉아 쉬고 있으면 말했죠. 또 앉아 있어? 임산부라고 하루 종일 놀 수는 없지. 서연이 음식을 만들면 또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게 뭐야? 간이 왜 이래? 우리 준혁이는 이렇게 안 먹어. 남편 준혁은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엄마 말씀 좀 들어. 왜 자꾸 예민하게 구냐? 준혁은 오히려 서연을 나무랐죠. 여보,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최선? 그게 최선이야? 서연의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임신 6개월이 되자 준혁의 폭언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하러 집에 있어? 친정에서 뭘 배워온 거야? 어느 날은 화가 난 준혁이 그릇을 집어던졌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이 서연의 발 옆에 떨어졌죠. 여보,
위험해. 위험한 게 어디 있어? 예민 떨지 마.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깨진 그릇을 주었습니다. 임신 7개월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준혁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죠. 젠장, 이번 달도 적자야. 준혁은 집에서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면 폭언은 더 심해졌죠. 다 네 때문이야. 네가 애를 가지는 바람에 돈이 다 나갔어. 위자료도 못 받으면서 무슨 결혼을 했대? 술에 취한 준혁은 서연에게 이유 없는 화풀이를 했습니다. 미숙도 며느리를 더욱 몰아붙였죠. 넌 팔자가 좋아. 우리 아들이 책임지고 애까지 키워준다는데 나 같으면 벌써 쫓아냈어. 서연은 두렵고 외로웠습니다. 뱃속의 아이만이 유일한 위로였죠. 우리 아가, 엄마가 지켜줄게. 서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죠. 친정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엄마 김정자는 혼자 살면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힘들다고 하면 당장 달려올 사람이었죠. 하지만 서연은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자. 아이만 낳으면 나아지겠지. 서연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혁이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야, 김서연. 준혁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왜 그래, 여보? 왜 그래? 나한테 대들 생각은 마. 준혁이 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아파. 나 줘. 아프긴 뭐가 아파? 예민 떨지 말라니까. 미숙도 거들었습니다. 야, 남편한테 그렇게 대들면 어떡해. 참아야지.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배를 감싸 안고 작게 울었죠. 하지만 아무도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연의 하루하루는 지옥이었습니다. 폭언, 물건 던지기, 시어머니의 구박. 모든 것이 일상이 되어갔죠. 서연은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이게 내 운명인가? 체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시련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준혁의 사업은 계속 기울어갔고 그의 절박함은 점점 커져만 갔죠. 그리고 그 절박함이 곧 더 끔찍한 일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였습니다. 임신 7개월째가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혁의 사업은 점점 더 기울어가고 있었죠. 젠장, 이번 달도 적자야. 준혁은 집에서 서류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날로 어두워졌죠. 어느 날 저녁 준혁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내일 장모님 댁에 가자. 왜 갑자기? 서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냥 인사나 드리러 가는 거지. 오랜만에. 준혁의 말투는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엄마를 만날 수 있다는 게 반가웠죠. 다음 날 두 사람은 친정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머, 우리 서연이. 친정엄마 김정자가 딸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엄마. 서연은 오랜만에 따뜻한 손길을 느꼈죠. 배가 많이 나온 딸을 보며 정자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왔네.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요, 엄마. 서연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정자는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음식이었죠.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사위, 사업은 잘 되고 있어요? 정자가 준혁에게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잘 되고 있습니다. 준혁은 웃으며 대답했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식사 중 정자가 잠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러 간 거였죠. 그때였습니다. 준혁이 서연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한테 보증 좀 부탁해봐. 뭐?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해.
어머니 명의로 보증만 서주시면 돼. 안 돼. 그게 무슨 소리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만 넘기면 살 수 있어. 제발. 준혁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단호하게 거절했죠. 엄마 혼자 사셔. 위험해. 절대 안 돼. 준혁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때 준혁의 시선이 어디론가 꽂혔습니다. 정자의 방 한쪽에 놓인 작은 떡두꺼비. 그 안에 반짝이는 금빛이 보였죠. 금괴였습니다. 정자가 평생 모아온 재산이었습니다. 준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죠. 준혁은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그는 자연스럽게 일어나 정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떡두꺼비에 다가간 준혁. 주변을 살핀 후 그는 금괴를 꺼내 자신의 옷 안쪽 주머니에 밀어 넣었습니다. 서연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눈을 의심했죠. 설마.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야.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준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와 앉았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님. 정자가 부엌에서 나왔죠. 그래, 식혜 좀 마셔. 정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식혜를 내왔습니다. 서연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준혁은 방으로 들어갔죠. 서연은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갔습니다. 준혁이 옷장을 열더니 금괴를 꺼내 깊숙이 숨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거. 준혁이 돌아봤습니다. 뭐? 그거. 우리 엄마 거잖아. 서연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순간 준혁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뭐? 나를 도둑놈 취급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너 미쳤어? 감히 남편한테 그런 소리를 해? 준혁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서연은 숨이 막혔죠. 여보, 진정해. 그건 엄마가 평생 모은. 닥쳐. 나한테 도둑놈 소리 하는 거야? 준혁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위협적인 태도였죠. 그거 돌려줘야 해. 엄마한테. 돌려줘?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준혁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우리 집안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것도 모르고 입만 살았어? 하지만 그건. 하지만은 무슨. 네 엄마 걱정만 하냐? 준혁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연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한테 돌려줘야 해. 제발. 돌려줘? 꿈도 꾸지 마. 준혁이 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아파. 나 줘. 아프긴 뭐가 아파? 예민 떨지 말라고. 준혁이 서연을 밀쳤습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죠. 너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준혁의 고함이 집안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아랫배에서 이상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아, 아파. 서연이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또 예민 떠는 거야? 준혁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이 이상했죠. 여보, 피가. 서연의 다리 사이로 무언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피였습니다. 피가 나.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은 그제야 당황했습니다. 뭐? 피?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혈이 계속되고 있었죠. 병원에 가야 해. 서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준혁은 급히 서연을 차에 태웠습니다. 한밤중 응급실로 향하는 차 안. 서연은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배를 감싸 안으며 중얼거렸죠. 우리 아기. 제발 무사해. 준혁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걱정보다는 짜증이 더 많았습니다. 하필이면 왜 지금? 준혁은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절망했죠. 차는 빠르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입구가 보였습니다. 서연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아기, 엄마가 지켜줄게. 그렇게 두 사람은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였죠. 응급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서연을 급히 응급실로 데려왔죠. 산모 응급 환자입니다. 준혁이 외쳤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간호사가 물었죠. 갑자기 하혈을 해서 준혁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렀죠. 산부인과 전문의 이윤주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제 말 들리세요? 윤주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윤주는 재빨리 진찰을 시작했습니다. 초음파 검사, 혈압 측정, 태아 심박동 확인. 모든 검사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후 윤주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산 위험 높습니다. 산모 스트레스 수치가 심각해요. 윤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산모분이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준혁이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산모의 심리적 충격이 하혈의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윤주가 차분히 설명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준혁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야, 김서연. 준혁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의료진이 놀라서 돌아봤죠. 네가 나를 도둑 취급만 안 했어도 이딴 일이 생겨. 준혁의 목소리가 응급실을 울렸습니다. 서연은 침대 위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환자 보호자분, 조용히 해주세요. 간호사가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멈추지 않았죠. 다 내 잘못이야. 내 말 좀 들었으면 이런 일 없었어. 윤주가 준혁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금 산모는 안정이 필요합니다. 밖으로 나가주세요. 내가 왜 나가야 하는데? 내 마누라인데. 준혁은 윤주를 밀치려 했습니다. 보호자분,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왔죠. 준혁은 다시 침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보증 안 서면 네 뱃속에도 무사 못해. 서연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여보, 제발. 그때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준혁이 침대 위 서연의 몸을 거칠게 밀쳐버렸습니다. 아! 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침대가 흔들렸고 의료 장비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무슨 짓이에요? 윤주가 소리치며 준혁 앞을 완전히 가로막았습니다. 지금 산모에게 손댄 건 범죄입니다. 즉시 나가세요. 윤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간호사들도 준혁을 둘러쌌죠. 보안요원 호출하세요. 한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준혁은 욕설을 뱉었습니다. 뭐, 범죄? 내 마누라한테 손댄 게 범죄야? 산모 폭행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윤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보안요원 2명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저분 밖으로 모시고 나가주세요. 윤주가 지시했죠. 야, 손 치워. 나 혼자 나간다고. 준혁은 보안요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안요원들은 단단히 준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보호자분, 협조해 주십시오. 준혁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서연, 너 죽었어. 나 나가면 각오해. 그의 목소리는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응급실 문이 닫혔습니다. 윤주는 급히 서연에게 돌아갔죠.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 없으세요? 서연은 온몸을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 아기는 괜찮아요? 지금 확인해 볼게요. 진정하세요. 윤주는 재빨리 초음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간호사들도 서연을 안정시키려 애썼죠. 심호흡 크게 하세요. 천천히. 잠시 후 윤주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괜찮습니다. 심박동 정상이에요. 서연은 눈물을 쏟으며 배를 감쌌습니다. 우리 아기, 다행이다. 하지만 윤주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서연 씨, 지금 상황이 매우 위험합니다. 윤주가 의자를 당겨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네. 응급실 CCTV에 다 찍혔어요. 제가 목격했고 간호사들도 모두 봤습니다. 윤주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 씨, 이건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에요. 서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의료 기록과 제 진술이면 충분히 입증됩니다. 신고하세요. 윤주의 목소리는 따뜻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죠.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변호사를 만나세요. 윤주는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여기 제가 아는 변호사 연락처예요. 이런 사건 전문가입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받았습니다. 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당신과 아기를 위해서. 윤주의 눈빛은 강했습니다. 서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아기, 엄마가 지켜야 해. 처음으로 서연의 눈에 결심이 보였습니다. 무너지고 떨고 있던 여자가 아니었죠. 더 이상은 못 참아. 이제 싸워야 해.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물론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윤주가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간호사가 서연에게 수액을 교체해 주었습니다. 산모님, 오늘 밤은 여기서 관찰 입원하셔야 해요. 네. 서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달라질 거야. 나도 우리 아기도. 응급실 밖에서는 준혁이 여전히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서연에게는 무기가 있었죠. 증거, 증인, 그리고 싸울 용기. 진짜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병원 침대 위에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멈췄죠. 의사 윤주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연 씨, 이건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에요. 윤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의료 기록과 제 진술이면 충분히 입증됩니다. 신고하세요.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무언가 달라졌죠. 그래, 더 이상은 못 참아. 서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해. 이제 서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죠. 대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여성 청소년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 신고하러 왔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성 청소년계 팀장 최민석이 서연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최민석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진료 기록, 하열 기록, 산모 스트레스 수치, 의사 소견서, 모든 것을 준비해 왔죠.
최민석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심각한 사건입니다. 최민석이 말했습니다. 산모 대상 폭력은 중대 사건입니다. 우선 피해자 보호 절차부터 들어갈게요. 서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게 감사했죠.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최민석은 바로 사건을 정식 접수했습니다. 먼저 피해자 보호 신청을 하겠습니다.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변호사와 상담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최민석은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변호사 한도경. 가정폭력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한도경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밝고 깨끗한 사무실이었죠. 어서 오세요, 서연 씨. 도경은 서연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서연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결혼 후의 폭언, 시어머니의 구박, 금괴절도, 응급실 폭행, 모든 것을 말했죠. 도경은 꼼꼼히 기록하며 들었습니다. 서연 씨, 잘 오셨습니다. 도경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증거를 정리해 볼게요. 도경은 파일을 펼치며 하나씩 체크했습니다. 첫 번째, 의료 기록. 조산 위험과 스트레스성 위기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의사 진술서. 이윤주 선생님이 준혁 씨의 폭언, 위협, 밀침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세 번째, 간호사 진술서. 여러 명의 간호사가 준혁 씨의 언행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도경은 계속해서 파일을 넘겼습니다. 네 번째, 신체 검진 기록. 복부의 압통과 충격 부위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떡두꺼비 영수증과 어머님의 진술서. 절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준혁 씨가 보낸 협박 문자와 카카오톡. 이것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서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증거들이 이렇게 많았죠. 그리고 마지막, 병원 CCTV 로그입니다. 도경이 말했습니다. 준혁 씨가 응급실에 들어온 시간, 언성을 높인 장면, 급히 나간 장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경은 서류를 정리하며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 증거는 충분합니다. 도경의 목소리는 확신에 찼습니다. 박준혁 씨는 4가지 혐의로 기소될 겁니다. 네. 4가지요? 네. 첫째, 폭행. 둘째, 협박. 셋째, 절도. 넷째, 태아에게 위해를 가한 우려. 도경은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형사사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민사로도 갑니다. 민사요? 위자료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겁니다. 치료비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서연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싸울 수 있는 거구나. 도경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 씨, 이 싸움은 이깁니다. 도경의 눈빛은 강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 경우는 드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죠. 대신 단단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지금처럼 용기를 잃지 않으시면 됩니다. 도경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준혁 씨가 연락하거나 접근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단단히 대답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서연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죠. 엄마가 지켜줄게. 우리 이제 괜찮을 거야. 서연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반격하는 사람이었죠. 그날 밤
서연은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응? 서연아, 무슨 일이야? 정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집에서 좀 지내도 될까? 무슨 소리야? 당연하지. 무슨 일 있었어?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응, 나중에 다 얘기할게.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전화를 끊은 서연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죠. 필요한 옷가지와 서류들 뿐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는 서연의 뒷모습은 당당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죠. 그리고 이 싸움에서 서연은 절대 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무거울지. 서연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 조사실이었습니다. 최민석 팀장은 서연의 고소장과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득 쌓여 있었죠. 의료기록, 진술서, CCTV 로그, 문자 내역. 모든 것이 하나하나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먼저 의료기록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최민석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급실 진료 기록을 보니 조산 위험 판정과 스트레스성 위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민석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윤주 의사의 소견서도 매우 구체적입니다. 최민석은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가해자가 산모에게 폭언, 위협적 발언, 물리적 밀침을 가했다. 직접 목격했다. 최민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간호사 3명의 진술서도 모두 일치합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은 절도 부분입니다. 최민석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진술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정엄마 정자는 며칠 전 경찰서를 찾아왔었죠. 떡두꺼비 금괴의 영수증을 들고 왔었습니다. 제 딸 사위가 제 금괴를 가져갔습니다. 저는 허락한 적 없습니다. 정자의 진술은 명확했습니다. 영수증과 구매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확실히 피해자 어머님 소유가 맞습니다. 최민석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박준혁 씨의 집에서 압수한 금괴와 일련 번호가 일치합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정자는 딸을 위해 용기를 냈던 것입니다. 다음은 협박 부분입니다. 최민석이 휴대폰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준혁 씨가 보낸 문자 내역입니다. 화면에는 준혁의 문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집에 안 들어오면 각오해. 네 엄마도 가만 안 둬. 뱃속에 생각해서 말 잘 들어. 협박성 문자들이었죠. 그리고 카카오톡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최민석이 다른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 보증 좀 서달라고. 네가 나를 도둑놈 만들었어. 폭언으로 가득한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입니다. 최민석이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 CCTV 로그입니다. 최민석이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응급실 복도가 보였습니다. 준혁이 들어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죠. 오후 11시 47분 박준혁 씨 응급실 진입. 최민석이 설명했습니다. 화면이 넘어가자 응급실 안장면이 나왔습니다. 준혁이 고함을 지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입모양으로 욕설을 하는 게 명확했죠. 11시 53분 가해자가 침대 쪽으로 접근. 화면 속 준혁이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침대를 거칠게 밀치는 장면. 11시 54분 물리적 폭행 발생. 최민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11시 55분 의료진이 제지. 화면 속에서 윤주와 간호사들이 준혁을 막았습니다. 11시 57분 보안요원에 의해 강제 퇴출. 준혁이 끌려나가는 장면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민석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최민석은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증거 충분합니다. 최민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의료기록, 의사 및 간호사 진술, CCTV 영상, 문자 내역, 절도 증거. 최민석이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며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일치하고 명확합니다. 서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죠.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체포영장 신청하겠습니다. 최민석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정말요? 네. 폭행, 협박, 절도, 태아 위의 우려. 4가지 혐의로 신청합니다. 최민석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사에게 송치하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최민석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피해자 보호는 더욱 강화됩니다. 접근금지 명령도 함께 신청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사실을 나서는 서연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복도에서 변호사 한도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도경이 물었습니다. 체포영장 신청한대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됐네요. 이제 곧 영장이 발부될 겁니다. 도경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바로 체포가 되는 건가요? 네.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이 직접 체포하러 갑니다. 도경이 설명했습니다. 서연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 이제 정말 괜찮을 거야. 한편 준혁은 집에서 여전히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김서연 그 미친년. 어디 갔어? 시어머니 미숙도 며느리를 욕했습니다. 저런 애를 며느리로 들였으니.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곧 무슨 일이 벌어질지. 경찰서에서는 체포영장 신청서가 검사에게 넘어갔습니다. 검사는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군. 승인합니다. 검사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으로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의료기록, 진술서, CCTV. 충분하다. 판사가 영장에 서명했습니다. 체포영장 발부. 그렇게 준혁을 향한 법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최민석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체포영장 발부되었습니다. 즉시 집행하겠습니다. 최민석이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출동 준비하세요. 박준혁 체포합니다. 경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친정집에서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이야. 정의의 심판이 내려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이었습니다. 경찰서 복도에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아들 어디 있어요? 당장 내놔요. 시어머니 조미숙이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서로 난입했죠. 어머님, 진정하세요. 경찰관이 미숙을 제지했습니다. 진정하라고? 내 아들이 체포됐는데? 미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준혁이가 그럴 리 없어요. 절대로. 미숙은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최민석 팀장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일단 앉으셔서 얘기하시죠. 앉긴 무슨.
우리 아들 당장 풀어줘요. 미숙은 앉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때 변호사 한도경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저는 피해자 측 변호사 한도경입니다. 도경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 며느리가 변호사까지 고용했어? 미숙이 비웃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럼 증거를 보여드리죠. 도경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증거? 무슨 증거? 미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거짓말하는 것 빤한데. 도경은 침착하게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응급실 의료기록입니다. 도경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조산 위험 판정, 산모 스트레스성 위기 상태. 여기 담당 의사 서명이 있습니다. 미숙은 서류를 흘끗 봤습니다. 그건 원래 몸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의사 진술서입니다. 도경이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윤주 산부인과 전문의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도경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 박준혁은 응급실에서 산모에게 폭언과 위협적 발언을 했으며 침대 위 산모의 몸을 거칠게 밀쳤다. 본인이 직접 목격했다. 미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세 번째, 간호사 3명의 진술서입니다. 도경이 또 다른 서류들을 쌓았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미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네 번째, 협박 문자 내역입니다. 도경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집에 안 들어오면 각오해. 네 엄마도 가만 안 둬. 뱃속에 생각해서 말 잘 들어.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우리 준혁이가. 네, 아드님이 직접 보낸 문자입니다. 도경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다섯 번째, 떡두꺼비 영수증입니다. 도경이 영수증을 펼쳤습니다. 서연 씨 어머님께서 구매하신 금괴의 영수증과 구매 기록입니다. 그건 미숙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섯 번째, 서연 씨 어머님의 진술서입니다. 도경이 진술서를 읽었습니다. 제 사위 박준혁이 제 집을 방문했을 때 제 금괴를 무단으로 가져갔습니다. 저는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미숙의 입이 떨렸습니다. 일곱 번째, 병원 CCTV 로그입니다. 도경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응급실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고함을 지르는 장면, 서연에게 다가가 침대를 밀치는 장면, 의료진에게 제지당하는 장면,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화면을 보며 입을 가렸습니다. 이게 우리 준혁이가? 도경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미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게 며느리가 꾸민 겁니까? 도경의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미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의료 기록을 며느리가 조작할 수 있습니까? 도경이 다시 물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3명이 모두 거짓 증언을 한 겁니까? 그게 CCTV 영상도 며느리가 조작한 겁니까? 도경의 질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자 내역도 금괴 영수증도 모두 며느리가 꾸민 겁니까? 미숙의 입이 굳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죠. 어머님, 도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폭행, 협박, 절도, 태아 위의 우려. 미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4가지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도경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의자도 없이 바닥에 털썩 앉아버렸죠. 우리 준혁이가 정말 그랬어? 미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확합니다. 최민석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법원에서도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미 체포가 집행되었습니다. 미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녀가 평생 믿어왔던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착해. 우리 아들은 잘못이 없어.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내가 잘못 키운 건가 미숙은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한테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그제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도경은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라도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미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며느리분께 사과하세요. 도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과 충격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내가 뭘 한 거지. 그동안 며느리를 구박하고 아들만 감싸왔던 자신. 그 모든 것이 잘못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경찰관이 미숙을 부축했습니다. 미숙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면회는 내일부터 가능합니다. 최민석이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떨구고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혁아, 내가 정말 그랬니? 아들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서연에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 이제야 후회가 밀려왔죠. 경찰서 방,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미숙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그녀의 세계가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도경은 최민석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현실을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최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재판만 남았네요. 네, 증거가 명확하니 승소는 확실합니다. 도경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정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혁은 곧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경찰차 2대가 준혁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최민석 팀장과 경찰관 4명이 내렸죠. 체포영장 집행합니다. 최민석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경찰들은 준혁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죠. 준혁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준혁의 표정은 불안했습니다. 박준혁 씨 맞으십니까? 최민석이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최민석이 영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절도, 폭행, 협박, 아동복지법상, 태아 유기학대 우려로 박준혁 씨를 체포합니다. 최민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준혁이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영장에 명시된 혐의입니다. 동행하시죠. 경찰관이 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니, 이건 오해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준혁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항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추가 기소됩니다. 최민석이 경고했습니다. 아니, 진짜 오해라니까요. 내 마누라가 거짓말한 거예요. 준혁은 계속 변명했습니다. 최민석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화면에는 응급실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서연에게 고함을 지르는 장면, 침대를 거칠게 밀치는 장면, 모든 것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의사와 간호사 3명의 진술도 있습니다. 최민석이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협박 문자 내역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준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댁에서 가져간 금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최민석이 차례대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영수증과 구매 기록, 장모님의 진술서도 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아니. 그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더 이상 저항하지 마십시오. 경찰관 2명이 준혁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나달라고요. 준혁이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단단히 그를 붙잡았죠. 박준혁 씨 체포합니다. 최민석이 선언했습니다. 찰칵. 수갑이 준혁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쇠 느낌이 피부에 닿았죠. 이럴 수 없어. 이건 말도 안 돼. 준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최민석이 권리를 고지했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진술한 내용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현실이 실감나지 않았죠. 내가 체포당하다니. 경찰들은 준혁을 경찰차로 데려갔습니다. 이웃들이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집 아들이 체포되네. 무슨 일이래? 며느리한테 폭력을 휘둘렀다던데. 준혁은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움과 굴욕감이 밀려왔죠. 경찰차 문이 열렸습니다. 타세요. 경찰관이 준혁의 머리를 감싸며 차에 태웠습니다. 수갑찬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차 문이 닫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한 여자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변호사 도경과 함께 와 있었죠. 서연은 경찰차에 실려가는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서연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기, 이제 괜찮아. 도경이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하셨어요. 용기 내주셔서.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준혁은 차창 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다니.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증거들, 진술서들, CCTV 영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경찰차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준혁은 조사실로 들어갔죠. 앉으세요. 최민석이 지시했습니다. 준혁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갑은 여전히 채워져 있었죠. 이제부터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민석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혐의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준혁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박준혁 씨, 대답해 주세요. 최민석이 다시 물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했습니다. 녹취하겠습니다. 피의자 박준혁은 혐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최민석이 기록했습니다.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혐의에 대한 진술. 준혁은 하나하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한편 서연은 친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정자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수고했어, 우리 딸. 엄마. 서연은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이번엔 시원한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우리 손주도 안전하고. 정자가 딸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엄마. 이제 괜찮아. 서연은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산모 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체포. 준혁의 사건은 이렇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정의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기와 함께, 엄마와 함께. 이제 진짜 행복이 시작되는 거였죠. 체포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준혁은 자신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몇 주가 흘렀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죠. 법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변호사 도경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친정엄마 정자도 함께였죠. 긴장되지? 정자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끝이 보여요. 서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법정 안은 엄숙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준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은 그의 모습은 초라했죠. 시어머니 미숙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하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기립. 법정 직원이 말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착석하십시오.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박준혁 피고인에 대한 형사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박준혁은 임신 7개월의 산모인 배우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했습니다. 또한 장모의 금괴를 무단으로 절취했으며 태아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증거로는 의료기록, 의사 및 간호사 진술서, CCTV 영상, 문자 내역, 피해자 진술서가 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변호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준혁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판사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증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검사가 증거들을 하나씩 제출했습니다. 응급실 의료 기록이 화면에 떴습니다. 산모 조산 위험, 스트레스성 위기 상태, 의사 윤주의 진술서가 낭독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산모에게 폭언과 물리적 폭행을 가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화면 속 준혁은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 서연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협박 문자 내역이 화면에 떴습니다. 집에 안 들어오면 각오해. 뱃속에 생각해서 말 잘 들어. 판사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금괴 영수증과 정자의 진술서도 제출되었습니다. 제 동의 없이 금괴를 가져갔습니다. 정자의 진술이 낭독되자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법정은 침묵에 잠겼죠. 잠시 후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박준혁. 준혁이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중대합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임신한 배우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준혁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특히 태아에게까지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합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법정 안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첫째, 폭행죄, 유죄. 준혁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둘째, 협박죄, 유죄. 미숙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셋째, 절도죄, 유죄. 정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넷째, 아동복지법상 태아 위해 우려, 가중처벌. 서연은 도경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피고인 박준혁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5년간 내립니다. 판사는 계속 판결을 읽었습니다. 피해자 장모에게서 절취한 금괴는 즉시 반환할 것. 피해자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치료비 전액, 정신적 손해배상 3천만 원을 지급할 것.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판사는 마지막으로 준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합니다. 가정은 사랑과 보호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것을 폭력의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특히 임신한 배우자와 태아에게까지 위협을 가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탕! 재판이 끝났습니다. 교도관들이 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어나세요. 준혁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구치소로 끌려가는 준혁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법정 밖에서 미숙이 무너졌습니다. 준혁아, 준혁아.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울음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맹목적으로 아들을 감싸고 며느리를 구박했던 대가 이제 그녀도 그 무게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한편 서연은 법정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자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수고했어, 우리 딸. 엄마, 우리 이겼어요. 서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경도 다가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서연 씨. 정말 잘 싸우셨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서연 씨의 용기 덕분입니다. 도경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가, 이제 엄마가 지켜.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우리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서연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죠. 엄마가 있었고, 법이 있었고, 정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용기가 있었습니다. 엄마, 집에 가요. 그래, 우리 집에 가자. 정자와 서연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살기로 한 거였죠. 작지만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아가 방은 여기다. 서연은 방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노란색 벽지에 아기 침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병원에서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의사의 말에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기를 안은 서연. 안녕, 내 사랑. 엄마가 너를 지킬게. 아기는 작은 손으로 엄마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정자도 옆에서 손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손녀 예쁘다. 엄마, 이름은 희망이로 할래요. 희망이? 좋은 이름이다. 우리에게 희망을 준 아이니까요. 서연은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진짜 서연의 해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둠은 끝났고 빛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이제 알았습니다. 용기를 내면 세상이 변한다는 것을,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서연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었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희망이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작.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